네. 네. 그러면 아침에 가장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는 시간이죠. 이 시간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뭐 주말 뉴스가 굉장히 많은데요. 많았죠. 안 좋은 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 좋은 뉴스가 그래서 많습니다. 제가 일부러 저기 미스터마켓 좀 짧게 했어요. 안 좋은 뉴스가 시간 정말 없고. 많아요. 스피드하게 가보죠. 예, 일단 뭐 전일 증시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예, 유가가 91달러까지 올라왔고요. 달러인데스가 105죠.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5.03입니다. 시장 제가 이제 신삼고라 그랬잖아요. 예, 크게 하락해야 되는 그러니까 시장 방향에 좋지 않은 예. 흐름으로 지표들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런 거에 비해서 선방은 한 거예요. 선방. 예, 다우는 강보합이고요. 나스닥과 S&P 500은 약보합입니다. 네, 그것은 주중에 반등 시도를 좀 했어요. 근데 금요일 날 동시 만기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동시 만기의 개별 옵션의 흐름이 이제 개별 종목으로 크게 움직인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또 하나는 더불어서 TSMC에서 부품사에 이건 이제 ASML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납품 지연 요청을 했다는 오. 뉴스가 이게 악재로 작용을 그거 했습니다. 원래 없어서 못 사가지고 삼성 이재용 회장이 가서 뭐 물량 확보하던 데 아니에요? 예, 네덜란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은 물론 이제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전반적인 흐름이 아니고 지금 현재 반도체가 업황 좋지 않잖아요. 그게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재고 때문에 그렇지 않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는 있지만 액면 그대로 볼 때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기술주 위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일주일 내내 보면은 중간에 반등을 좀 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유가 달러인데스 국채 수익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은 상황이고 시장을 급락시킬 수 있는 정도로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시장 왜 이럴까요? 시장은 왜 이럴까요? 이번 주 FOMC 회의에 기준금리 동결을 반영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동결 이렇습니다. 반영하는데 왜? 예, 예. 그러니까 동결이니까 동결은 호재잖아요. 네. 그러니까 호재를 반영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만약에 인상했다, 이거 텐트럼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시장에서는 거의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동결로 다 보고서 지금 거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동결은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다.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점도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또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지난주에 동시만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동시만기가 있었던 목요일과 금요일 연속 이틀 동안 코스피가 크게 올랐어요. 그래서 주간으로 2%가 올랐습니다. 2601포인트가 됐습니다. 동시만기가 영향이 상당히 컸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주간으로 1.66%가 하락을 했거든요. 이것은 지난주 수요일과 목요일 날 이틀 동안 제가 7월 26일과 비슷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고점 대비 아침에 띄웠다 곧바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어요. 이틀 연속 그동안에 강했던 테마 종목은 매도가 나오고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금투로 들어오면서 보시면 금융투자가 야, 2조 원을 저런 샀잖아요. 날도 저희 코스피가 2.1%로 코스닥이 1.66 예. 빠져요. 지난주에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격차가 수급이 3.7이야. 코스피 많이 올랐네. 예, 이벤트였다라고만 일단 해석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뭐 우리 다 아는 그 생각인 거고 그 이면에 리밸런싱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리밸런싱이 앞으로 남은 분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요게 이제 관심이 많은 그런 상황으로 좀 있습니다. 수급을 보시면요. 기관이 2조 4천억 샀거든요. 그중에 2조 2천억이 금융투자예요. 이거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 다시 나옵니다. 나중에 다. 그래서 이 다른 쪽이 얼마나 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쪽은 아마 거의 대부분 리밸런싱이 있었던 네.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면은 외국인도 그렇고 또 뭐 사모펀드나 이런 쪽에서 개별 종목 코스닥의 종목들은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렇게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보시면요. CPI들이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FOMC 회의가 미국 FOMC 회의가 있고 중국의 LPR 금리 결정이 있고 일본의 BOJ 통화정책 회의가 있고 그래요. 뭐 회의 많네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물가 지표와 통화정책 회의가 다 모여 있거든요. 근데 아까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BOJ 통화정책 회의는 YCC 정책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사후적인 얘기가 뭐가 나올 거냐 하면 관심만 있는 거고요. 중국 LPR 금리 결정은 뭐 어느 정도 폭이냐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고 FOMC 회의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표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 11월에는 금리 인상 한 차례 더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시장이 하고 있는 부분 하고요. 또 하나는 자, 내년에 금리 인하 이것이 시장 컨센서스는 한 6월 정도 하지 않겠냐. 그리고 75bp 정도 인하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요번에 점도표가 어디에 찍히냐에 따라 달려져 있는 거죠. 만약에 이번 점도표가 더 위로 올렸다. 아마 시장은 충격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는 뭐 호재가 나올 게 없네. 동결은 이미 반영돼 있고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 점도표가 밑으로 찍힐 가능성은 거의 없고. 내년에 얼마나 밑으로 찍히느냐 아니면 그 수준 유지하냐고. 아 예상보다. 예상보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이제 점도표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는 그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애플 아이폰 이제 공식 출시하고 나서 이제 판매 대수 요거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걸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겠습니다. 한번 잠깐만 흐름을 좀 볼게요. 네. 미국 시장을 보면 1월부터 7월까지 강세였죠. 네. 8월 되면서 딱 조정을 보이기 시작해서 3주 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 뭐 이틀 올랐다고 막 네. 그랬잖아요. 요 3주 동안 다행히 우리 정프로님 좀 안 계셨습니다. 다행히. 아, 나 없으니까 시장에 현금을 못 쓰는군요. 네. 네, 그리고 2주간 반등을 주었다가 9월 첫 주에 하락하고 지난주에는 그냥 보합권에 마감을 혼조에 마감을 했어요. 예. 이 흐름을 잘 보면 네. 쭉 올랐다가 급락했다가 변동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FOMC 회의를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끝나고 나서 시장은 변화를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애플과 엔비디아 이제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시가총액 상위 빅테크 기업들이 미중 기술 패권 분쟁의 노이즈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게 제일 많아요. 오늘 뉴스 중에 이제 그걸 애플 같은 거 대표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런 것들이 조정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시장 상승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오늘 이번 주에는 FOMC 회의 끝나고 그리고 애플의 주가 반영이 3분기 시장 반영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애플이 뭐 대장주에다가 네. 뭐 엄청난 친화적인 주주 정책의 대표 선수인데 네. 저게 사실 약간 부러지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에요. 차트 두 번에 걸쳐서. 네, 그래서 차트 보이죠? 가져왔습니다. 저거, 이게 애플 저거. 차트입니다. 제가 일부에 노란색으로 밑에다 이렇게 걸어놨는데요. 몇 년 동안 안 나오던 차트가. 요 직전 저점을 깨면은 네. 이건 뭐 모든 차트시스트도 그렇고 네. 대장주가 애플이 밑으로 빠진다 네. 했을 때 시장은 뭐 답이 좀 없는 거죠. 이게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까지 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직전 저점까지 오니까 애플이 다른 건 빠지는데 지난주에 안 빠지고 있죠 옆으로. 네. 이게 사실 이게 중요한 게 느끼는 거예요 시장 자문들이 다. 그러니까 이제 옆으로 행보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저 모든 미국 투자자들은 지금 저걸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렇죠. 보는 거죠. 예, 요걸 깨고 내려가면은 네. 아 어쩌면 이제 지금부터 연말까지 추세 장 이탈. 어렵다. 장 어렵다. 전체 시장이 어렵다. 예. 이렇게 할 계획이 상당히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애플 방향이 굉장히 이번 주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에 더불어서 FOMC 회의 끝나고 시장이 여기서 어떻든 좀 안도를 할 거냐. 우리 저 박병창 이사님의 오랜 경험과 그 차트를 보는 수급 이런 걸 보는 입장에서 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밑으로 죽이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여기 맨 마지막에 쓴 것처럼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것 아, 같아요. 이렇게 그냥 횡보 정도. 네, 지지부진한 거냐. 좀 뺐다가도 올라오고 이럴 가능성이 높은데 왜 그렇게 보냐면요. 네. 이 보시면 지금 거기에 이번 주에 또 노이즈들이 나왔어요. 뭐냐면 미국은 10월 1일부터 회계년도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예산은 처리가 안 됐습니다. 이게 지금 저 매년 그렇잖아요. 매년 나오는 거예요. 네. 이건 이게 시장의 중요한 방향을 결정짓지 않지만 네. 맨날 노이즈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셧다운 얘기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하고 있죠. 11월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50% 확률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해 있으니 애플도 애플이지만 시장이 여기서 위쪽으로 바라볼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김프로님 전해주신 것처럼 공매도가 9월에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쪽도 지금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저 자동차 노조 파업 저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생경한 뉴스잖아요. 예. 미국. 근데 저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동차 산업의 어떤 변혁기에 나오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 왜냐하면 전기차로 하면 장기적으로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건 인플레이션이 만든 파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물가가 올랐는데 월급은 그만큼 안 오를 예.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더 달라고 하는. 그러면 자동차만 저럴 수 있냐? 그렇습니다. 네. 산업 분야에. 예. 그런 우려가 미국의 있는 거예요. 운송 노조, 뭐 트럭 노조 이런 데도 굉장히 강하던. 예. 예? 지금 그런 우려를 좀 하고 있는 네. 건데 저도 뉴스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부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지금 직전 저점에 있어서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사실 비슷한 거거든요. 지금 나스닥의 차트 보시면 이게 주봉이거든요. 노란색으로 잘 이렇게 그려왔는데 아까 설명드린 쭉 올랐다가 쭉 빠졌다가 그래서 이쪽 올랐다가 지금 이러고 네. 있는 거예요. 지금 거래량이 많은 거 밑에 표시했는데 이건 빼도 됩니다. 이거는 동시만기 때는 늘 이벤트니까 이벤트 거래니까. 네. 이건 빼고 보더라도 여기서 지금 애플에 따라서 이 밑으로 진짜 가느냐 그러네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안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안에 있지 않을까라고 뭐 조심스럽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 내용이 좀 있으니까 좀 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국내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국내 시장 보면은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날 지금 7월 달에 이미 2차 전지는 고점 찍고 그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두 종목만 돌파했었어요. 그러다가 네. 다시 내려왔고 아무튼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다른 테마 종목도 급매물 맞으면서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반기 내내 강세였던 테마군 이런 군들이 지금 차익 실현 나오면서 이 리밸런싱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은 2차 전지와 반도체가 끌어줘야 되는데 예. 이 두 개가 지금 노이즈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이즈가 지나가는 과정까지 지금 매크로 지표부터 먼저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그렇지 우리나라 내부도 이렇지 그러니 지금 상황에서 일단 우리나라 동시만기 지났습니다. 리밸런싱도 지금 지났고 FTSE만 남았고요 좀. 그다음에 FOMC 이번 주에 있고 그다음에 다음 주 추석이고 이거 지나가야지 뭐가 나와도 나오는 거예요. 수적전환이 약하더라고. 수적절이 약해요 우리나라. 희한하게 무슨 네. 자금 연결 인출한다고 전에, 그러고 예. 뭐 명절 자금 예, 쓴다고 예. 그러고. 좀 이렇게 시장이 개별 종목만 움직이고 전체 시장이 안 움직일 개연성이 네. 좀 있어요. 그럴 개연성이 좀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3분기 끝나고 나오면 프리어닝 시즌 들어갑니다. 그렇죠. 삼성전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삼성전자 네.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이게 삼성전자 일봉 차트입니다. 삼성전자의 일봉 차트를 보면 돌파할 수 있는 모양이에요. 제 경험상으로는. 저거 애플하고 완전 다른 차트인데. 예, 삼성전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지금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급등했다 그랬는데 삼성전자 그렇죠. 급등한 게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이 삼성전자 지금 지점 고점 있잖아요. 예.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차트인데 이게 삼성전자의 주봉입니다. 음. 여기에 막혀 있고 이걸 넘어서고 가면은 이제 매물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여기를 넘어서야지 네. 우리나라 지수가 여기를 넘어서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지수가 이 코스피 지수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지난주에 동시만기 영향으로 인해서 어떻든 간에 양봉을 만들어주긴 했는데 지금 거래가 계속 줄고 있단 말이에요. 동시 선물하면 동시만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래가 없었어요. 근데 이런 거래량 가지고 돌파할 수 있을까? 라고 이제 의심을 하는 건데. 저 거래는 계속 줄 것 같은데 추석 이제 전까지. 그렇죠. 이제 그런 거죠. 네. 그러니 이번 이제 추석 네. 지나고 이 다 끝나고 나서 삼성전자가 네. 잠정 실적 발표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삼성전자 이번 실적과 가이던스가 이제 앞으로 시장의 전체적 지수는. 근데 지난주에 영향을 저런 루머가 있었잖아요. 삼성전자 감산 중지 뭐 그런 루머가 예, 있었잖아요. 계속 그래서 돌았죠. 그 얘기는 앞으로 실적은 이제 바닥 짚고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도 지금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저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뉴스들이 굉장히 많지만 나쁘지만 그 내부에 또 섹터별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쪽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복합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네. 시장을 약간 지켜봐야 되는 구간에 있는 거예요. 아니 어쨌든 뭐 시장의 성격의 변화는 지난주 지지난주 좀 있었다고 봐야 돼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 장대 양봉 나오는 날 네네. 그날 이후에 테마주 같은 것들이 극성을 부리다가 네네. 그쪽은 조금 네. 조정을 받고 이제 주류인 뭐 대형주 네. 이런 쪽에 근데 이제 이게 연속성이면 정말 좋겠죠. 근데 일단 연속적이지 못할 것 같고요. 이벤트의 영향이 좀 있었기 때문에 연속성은 좀 없을 것 같은데 요 지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삼성전자 실적 보고 가이던스 보고 정말 반도체가 저점 터닝하는지 모든 지금 미국이나 뭐 전 세계에서 나오는 모든 뉴스들은요 반도체는 저점을 찍고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그 우리한테 좋은 뉴스인데.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확인이 안 돼 네.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까지는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저때 이렇게 크게 올라간 건 뭐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거요? 그 삼성전자? 저때 뭐 특별히 그날 왜 있잖아요. 6% 오르는 날. 왜 그런 거였죠? 삼성전자 며칠 안 지났는데 왜 기억이 안 나죠? 이유가 있긴 있었어요. 예. 아, 그래요? 이거 없이 올라간 건 아니고요. 아, 예, 아니 뭐 이렇게 그래프 보다 보니까 야, 뭔 갑자기 삼성전자가 이런 날이 있나 싶긴 한데. 이러면 안 되는데 며칠 지났다고 잊어버렸네요. 아, 그래요? 아니 프로 뭐 외국 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없을 때죠 이거는. 없을 때죠. 아, 네.
이상하네. 자, 뉴스를 그럼 전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뉴스를 제가 한꺼번에 묶어서 제목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 금리 인상을 안 한다라고 해서 그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그 엔비디아의 HBM HBM 네, 그 그거 뭐 한다고. 인증해서 공급한다 뭐 이런 아마 그 소리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였나? 맞아.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미국 금리 인상의 피해로 다른 신흥 국가들이나 다른 어떤 곳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 금리 인상하고 더 이상 금리 인상 안 한다. 그러면 언제쯤 금리 인상한다. 이렇게 얘기가 될 때 미중 패권 갈등이 갑자기 또 심해지는 게 네. 있었어요. 이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주말에 이번에도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 금리 인상 해놓고 네. 이제는 더 이상 안 하고 고점에 거의 왔고 이제 좀 이제 내년에 인하한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또 미중 패권 갈등이 원래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심화되는 이런 역사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게 시장이 또 악재가 된다는 거죠. 무슨 표현이냐면 기준금리를 막 올리면서 이게 악재야. 이것만 해소되면은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시장이 좀 반등을 해. 그 다음에 기준금리의 문제가 아니고 뭔가 다른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 모멘텀가 딱 없었을 때 이런 일들이 또 막 부각이 악재가 훨씬 많이 부각이 된다라는 거죠. 그 네 가지 뉴스 그냥 짧게 보면 미국이 러시아 제재 회피를 도운 150개 고체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인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재한다는 뉴스가 좀 있었고요. 주말에 미국 위원들이 중국 파이와 SMIC 수출 통제 강화 촉구한다는 걸 공개 서한을 상무부 수출 통제 책임자에게 줬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이 중국이 공들이는 반도체 패키징을 다음 규제 대상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중국의 패키징 기술, 즉 후공정 분야는 점유율 측에서는 대만이어서 글로벌 2위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지금. 대만의 무기 판매한 로키드 마틴 등 무기 제조업체 미국 기업에 제재를 하겠다. 이 주말에 나온 뉴스고요. 네. 이미 나와 있는 뉴스는 마이크론을 비롯한 미국 반도체 수입 규제 그리고 중국 내 애플 사용자 규제 이게 지금 더 조금 더 나아가서 이거 분석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테슬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계속 싸우면 테슬라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중국 그런 애플 상황이고요. 매진이래요. 15분대. 예, 그거 지금 뉴스에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 업체 아까 공기자님 정해주신 요미우리 뉴스에서 중국 기업 부품 사용을 구두 지시했다. 중국도 이러고 있고 미국도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우리는 이 뉴스 나올 때마다 여기에 관련돼 있는 섹터의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좀 머리가 아픈 그런 상황에 지금 이 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4년 동안 36% 임금 인상 요청하고 있고요. 4층은 20% 수준 제시하고 있고 사상 처음으로 빅3 동시 파업이고요. 일부 사업장이 강경하게 지금 대책을 하고 있는데 부품사 및 제조업 전반 파급 효과 우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고 내년에 대선이 있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노조 입장을 지지한다. 사측이 좀 더 양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시장에서 걱정하는 거는 그리고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야, 노조가 없는 테슬라가 오히려 수혜 아니야? 테슬라는 지난주에 10.5% 올랐습니다.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테슬라는 지금 언론 그런 이제 뭐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야, GM, 포드, 스텔란티스 이런 데들은 진짜 힘들겠는데. 좀 안 그래도 점차로, 지금 예. 저 단가 인하 때문에 지금 뭐 그렇죠. 난리인데 단가 인하 때문에 40% 임금 인상 해달라니. 예. 40%. 지금 사측에는 21% 해준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 받아야겠다. 아, 지금. 21%를 올려준다고 한 거예요. 예. 오늘 아침 지금 보면 지금 40대 뉴스 계속 21이야? 뜨고 있어요 지금. 바이든은 40을 올려주라는 거예요? 좀 더 양보해라 측에 네, 그렇게 있는 수준이고요. 특이하다니. 뭐 물가 근데 워낙 많이 올라가고 하긴 노동자들도 이게 보통 감당이 안 될 것 같긴 해요. 더 나아가서 시장 전체의 걱정은 뭐냐면 임금이 오르면 지금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아 물가 또 올라가죠. 야 물가 오르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라서 아니 이거 근데 지금 자동차 산업에 네. 그 마진이 그쵸. 얼마인데 저 40%를 올리면 그게 유지가 되나? 예? 영업이익률이 대부분 10% 한참 한참 미치잖아요. 미칩니다. 예. 4, 5% 될까 맞습니다. 말까 한데 예. 거기다가 인건비를 40% 올리면은
가만히 보면은 지금 저도 뭐 진짜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이라는 거는 아주 생소한 그래 뉴스인데요. 저런 뉴스가 없었거든. 이 뉴스는 예. 물가에도 그렇고 뭐 제조업 전반도 그렇고 예. 이거는 아마도 이거 빨리 해결이 안 되면 예. 이거는 계속해서 시장을 좀 누르는 뉴스가 될 거다. 현대차 노조에서 그랬는데 야 우리 봐라. 얼마나 양심 얼마 양심 있냐 양반이냐. 그렇습니까? 어? 40%란다. 골치 아픈 거지. 아, 그게 낮긴 좀 낮아요. 여기는. 예? 뭐가요? 낮긴 좀 낮습니다. 뭐가? 그 저기 인상률이? 예, 아니요 급여가. 아 여기가? 예. 아, 그래요? 예, 제조업체는 아 미국에? 네, 미국 제조업체가. 아 그래요? 일 평균이 70달러면 얼마죠? 10만 원? 10몇만 원이에요. 네? 평균이 그래요. 미국에? 네, 보도에 보면 그렇습니다. 보도는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좀 봐야겠지만 아 그래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잘 모르는 거 그냥 확인 안 된 건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네. 보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우리 김포럼 말씀 주신 아이폰 15 있잖아요. 중국 예약 판매했지 않습니까? 1분 만에 예약 물량은 매진, 10분 만에 홈페이지는 다운, 30분 만에 준비 물량은 다 매진됐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국 저 공무원 저런 거 다 영이 안 쓴다는 거야 그거. 아이폰 프로와 프로 맥스는 배송이 한 2주에서 5주 정도 지연된다라고 지금 뉴스가 홍콩발 뉴스에서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운송 파업 얘기를 하면서 자동차 파업 얘기하면서 테슬라는 계속 가격 다운 시킨다 말씀하셨잖아요. 테슬라에서 지금 기가 캐스팅 때문에 얘들이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었잖아요. 신기가 테스팅을 개발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뭐예요? 3D 프린팅에 모래를 활용한 금형 제작 공구를 해서 가격을 더 다운시킬 수 있겠다. 그래서 저가 소형 전기차의 적용 여부를 곧 발표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나오면 또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참 해야 되지 않을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도 내용을 이렇게 그냥 대충 좀 봤는데 이게 금형이에요. 금형이라 썼네요. 금형이 있는데 그게 조금만이라도 뭐 틀어지거나 뭐 오류가 생기면 네. 다시 해야 되거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죠. 그러니까 모래를 활용해서 그걸 조절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술인지 나오는지 봐야겠는데 어허. 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 이익 전망 동향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선진국은 좀 높아지고 신흥국은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미국, 일본은 상향, 호주, 중국, 홍콩은 하향. 그리고 컨센 상향은 선진국의 IT와 에너지 경기 소비재 뭐 이런 거 그냥 보시면 되고 국내가 관심이 있을 테니까 국내만 말씀드리면 컨센서스 상향 업종은 건설, 반도체, 기계, 자동차, 철강이고요. 그 애널리스트들이 발표하는 내용들이잖아요. 이게 컨센서스가 하향된 업종은 IT 하드웨어, 화학, 화장품, 의류, 건강관리, 2차 전지 뭐 이렇게 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FM 가이드 기준으로 이런 발표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그냥 참고로 섹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 말씀드려 보면은 뭔가 좀 지금 요즘 또 명절 분위기 좀 되고 있고 분위기가 시장에서 뭐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시간이 좀 필요하고 악재성 뉴스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까 김프로님 전해주신 대로 9월에 평균 코스피 공매 거래대금이 5.73% 그러니까요. 올해 최고거든요. 네. 공매도 쉬는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 그냥 공매에 대해서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 보수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다고 해서 뭐 막 이게 급락하고 저는 그렇게까지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동안에 봤던 아주 강한 상승 그리고 뭔가 한번 주가가 움직일 때 가격이 움직이고 뭐 이런 것들에서 조금은 힘이 빠지는 그런 구간이 되지 그러면 않을까. 금요일 날 급등했던 거는 다시 좀 반납할 가능성이 많겠네요. 좀 반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만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뭐 좀 좋아야 되는데 예. 좀 그러네요. 음.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조금 지켜보면서 종목별 제가- 자기의 보유 정보들 그 실적이 있죠. 네. 실적들을 좀 체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미국 자동차 그 임금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빅3 자동차 회사의 1인당 인건비가 시간당 $66래요. 시간당 70인 거예요? 시간당. 네, 시간당. 죄송합니다. 하루 $66 아니, 넘어가지. 하루는 너무 좀 싼 것 같긴 한데 시간당 70불이면 좀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시간당 $66인데 10만 원인데 거의.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숙련공부터 신입사원부터 이제 거기가 이제 시간당 최저임금 한 15불 될 거예요. 네. 15불? 네. 아. 그러면 그게 이제 엔트리 레벨이니까
숭늉공들 있잖아. 그리고 거기에 저기 전 직원 다 합쳐서 평균 임금이거든. 우리 현대자동차도 평균 임금이 시간당 하면 뭐 꽤 높을 거예요. 거기 억대 연봉자들도 많으니까. 하루에 뭐 억대 하면은 하루에 5, 아니 60만 원 쳐도 66달러에다가 그러네요. 하루에 네. 뭐 7시간 맞네요. 정도 근무하니까 6시간 정도 하니까 한 300. 이게 맞아. 맞 하루 66달러 벌으면 큰일 나지. 그러니까 그거는 좀 너무 싼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거에서 그때가 이게 노조에게 다 들어주면 136달러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시간에요? 네. 한 시간에? UAW 요구를 다 받아들이면. 아, 15만 원. 시간당 15만 원. 아, 근데 테슬라가 얼마냐? 테슬라는 45달러예요 시간. 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시간 걸. 네. 네. 테슬라가 더 싸네 그러면? 테슬라가 훨씬 싸지. 노조가 없잖아. 아, 그래요. 그 얘기로는 테슬라는 저런 걸 스탁 옵션이나 이렇게 해서 뭐 다른 보상을 그렇죠. 준다고도 얘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쉽지 않겠네요. 자동차 그러니까. 회사들. 네. 네? 자, 그러면 네. 오늘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